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입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변화가 없자 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주도로 올 초부터 자산운용사들과 공동으로 추진해온 디딤펀드가 최근 첫 선을 보였습니다.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시장에선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쿠팡이 호남권 최대 규모의 광주 첨단 물류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지역민 우선 채용으로 2천여 명을 직고용해 청년 고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기아가 내일 카니발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합니다. 앞서 KGM과 르노코리아도 RV 신차를 잇따라 내놓으며 레저용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입니다.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밝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긴축에서 완화로 통화정책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한은 이 내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입니다. 11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는 연 3.71에서 6.11%, 변동형 금리는 연 4.59에서 6.69%입니다. 한은 기준금리 인하와 별개로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는 탓에 금리 상하단이 높아진 겁니다. 금융권은 한은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등이 가계부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대출금리 추가 인상이나 대출 규제 강화로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금리에 반영되면서 대출금리 인하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10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73조 8,854억 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6,910억 원 줄었습니다. 주담대 증가세가 소폭 둔화됐지만 경계론이 우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단행 직후인 11일 오후 금감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철저한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당국은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며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범위를 정책대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은행 예적금에 묶여있는 퇴직연금을 금융투자업계 펀드 상품으로 유입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디딤펀드.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시장에선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퇴직연금, 우리 국민의 노후 자산 중 하나지만 90%에 가까운 자금이 예적금 등 낮은 수익률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방치되어 있는 탓에 수익률은 연평균 2~3%에 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물가 상승률도 따라잡지 못한 채 연금 자산을 깎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은행 예적금에 묶여있는 퇴직연금을 금투업계로 가져오겠다는 목표로 1년 동안 준비해 25개 자산운용사와 디딤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자산운용사 출신인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의 야심작입니다. 다만 아직 디딤펀드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으로 승인되지 않았다는 명확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에 상품을 개발한 운용사들은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증권사들이 협회 회원사인 만큼 협회에서 추진한 디딤펀드를 상품 구성에 적극 걸어줘야 이후 고용부에 디폴트 옵션 상품 신청을 할 수 있을 텐데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OCIO 펀드나 TRF와 비슷한 상품인 탓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탓입니다. 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 실적이 별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부 다 상품을 걸어주기 어렵겠지만 자꾸만 실효성 지적 문제가 떠오르기도 하고 협회에서 출시하라고 떠밀어 출시한 만큼 지금처럼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이달 말까지 투자자 관심을 높일 운용사별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쿠팡이 호남권 최대 규모의 광주 첨단 물류센터 준공식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합니다. 특히 지역민을 우선 채용해 2천여 명을 직고용한다는 계획인데요.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판로를 넓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선 첨단 물류센터. 연면적 16만 5천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22개 규모입니다. 쿠팡이 오늘 광주 첨단 물류센터를 준공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광주광역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2021년 9월 착공해 총 2천억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광주 첨단 물류센터는 호남권 최대 규모의 전국 로켓 배송 물류센터 기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자율 운반 로봇과 소팅봇 등 최첨단 자동화 물류 설비를 도입하고 휴게시설 등을 마련해 근로 환경의 질을 높였습니다. 이 물류센터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고용이죠. 5만 평 규모의 메가FC가 들어오면서 2,000명 정도가 추가로 고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광주시에 있는 여러 기업인들, 특히 소상공인들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광주 지역 쿠팡 물류센터 직고용 인력의 20, 30대 청년 비중은 55%로 전국 주요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광주 지역 20, 30대 쿠팡 취업 수요가 높은 만큼 이번 대규모 물류센터 준공으로 지역의 청년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쿠팡은 2021년 광주시와 협약 이후 평동 일반산업단지의 신선식품 전용 등 물류센터 두 곳에서 650여 명가량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물류센터 준공으로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광주와 호남권 중소상공인들이 광주 첨단 물류센터에 상품을 입고해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전국 로켓 배송 판로를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 쿠팡은 호남권의 중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대는 물론 대만 등 해외 수출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2026년까지 약 3조 원을 투자해 대전과 광주, 경북 김천, 칠곡, 울산 등 전국 9개 지역에 추가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1만 명 이상을 직고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계획이 실현되면 쿠팡을 포함한 물류 및 배송자 외 전체 직고용 인력은 8만여 명으로 늘고 이 가운데 비서울 지역 근무자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울경제TV 김민희입니다. 기아의 레저용 차량이 올해 누적 판매 차량 상위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소렌토는 기아 차량으론 처음으로 올해 베스트셀링카에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RV의 인기가 식지 않은 가운데 KGM, 르노코리아가 내놓은 신차도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RV 시장에 변화가 올지 주목됩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올해 1에서 3분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는 기아 소렌토. 중형 SUV인 이 차는 67,314대가 팔렸습니다. 이어 기아 카니발이 2위, 스포티지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톱3를 기아 RV가 독식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차량 내부가 넓은 RV 차량이 인기를 끈 데다 전기차 캐즘이 이어지며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갖춘 새 차종이 수혜를 본 것이라는 분석. 최근 KGM과 르노코리아도 RV 차종에 속하는 액티언과 그랑콜레오스 신차를 연달아 내놓으며 실적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7일 발표된 카이즈 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9월 한 달 기준 신차 등록 대수는 기아 소렌토가 6,968대로 가장 많았고 기아 카니발과 스포티지가 뒤를 이었습니다. 르노코리아 그랑콜레오스는 1,912대, KGM 액티언이 1,814대를 기록하며 점유율 회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경쟁 모델이 연달아 나오는 상황에서 기아는 대형 RV 카니발의 연식 변경 모델을 내일 출시합니다. 주력 모델을 신형으로 교체하며 왕자 굳히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연말 현대차도 중대형 SUV인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대형 전기 SUV인 아이오닉 9 출시로 RV 시장 참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RV의 경우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차량인 만큼 시장에서 RV의 호조세는 실적 개선에도 도움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이커머스 업체들이 뷰티 시작으로 영역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만 머물던 이커머스들은 오프라인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는 모습인데요. 이혜연 기자입니다. 이커머스 업체들이 뷰티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컬리는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첫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 컬리 뷰티 페스타를 개최했습니다. 입구에서 시작되는 런웨이 공간을 지나면 랑콤, 에스티로더 등 13개의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가 모인 프레스티지관과 VT, 러쉬, 라로제 등 48개의 인디 중소 브랜드가 있는 이노베이션관으로 나뉘어져 다양한 뷰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컬리는 이번 페스타에서 럭셔리와 큐레이션을 내세웠습니다. 럭셔리를 단순히 가격대가 높은 명품이 아닌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정의 내리고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정말 많은 브랜드와 상품들 중에서 컬리가 직접 써보고 성분도 비교해 가면서 고객분들에게 이거는 선보일 만하겠다 하는 브랜드들을 선별한 큐레이션이고,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도 뷰티 카테고리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무신사는 지난 10일 패션 업체 레스트앤레크레이션과 협업해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 알랄 뷰티를 출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패션 브랜드를 발굴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뷰티 생태계로 확장하려는 전략입니다. 이 밖에도 지난 9월 팝업의 성지 성수동에 오프라인 뷰티 페스타를 개최해 3일 동안 관람객 18,000명가량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쿠팡도 매년 열리는 메가 뷰티쇼를 통해 수천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면서 온라인을 넘은 오프라인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오프라인 강자 CJ 올리브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K 슈퍼루키 위드영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섭니다. K-뷰티를 세계 무대에 널리 알리겠다는 올리브영의 목표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서는 뷰티 분야로 카테고리를 확장하는 이커머스들이 올리브영의 아성을 넘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수협의 대출 잔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연체율과 지역 수협의 부실도 크게 악화했습니다. 지역 수협은 4곳 중 1곳의 건전성이 우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3년 새 3배 넘게 급증해 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도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기준 수협의 대출 잔액은 34조 4,809억 원, 3개월 만에 3천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연체율도 0.77%포인트 올랐습니다. 연체율 악화 등으로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수협 26%는 부실 우려 또는 경영 관리 대상인 상황입니다. 지역 수협 91개 중 부실 우려 6개, 경영 관리 대상 18개 등 24개 조합이 어려운 여건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시중은행보다 수십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실 뇌관으로 지목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지역 수협의 부동산 대출 연체율은 7.38%로 시중은행 평균 연체율의 24배에 달합니다.
지역 수협의 부동산 대출 금액은 25조 4,025억 원, 연체 금액은 1조 8,758억 원이었습니다. 일부 수협은 연체율이 20% 이상으로 시중은행 연체율보다 60배 이상 높았습니다. 연체 금액 대부분은 정상 채권보다 리스크가 높거나 회수가 어려운 고정이하 채권으로 나타나면서 지역 수협의 건전성 우려가 커졌습니다. 부동산 대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왔다. 지역 수협의 부동산 대출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거기에서 환수 가능한 것과 환수 불가능한 것을 좀 나누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중앙회의 여신 지원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협의 자산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는 가운데 부동산 대출 부실을 중심으로 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올 3분기 합산 영업이익 1조 원 돌파가 기대되는데요. 통신사 호실적 전망 속에 가계 통신비 인하 문제가 여전히 화두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이동통신 3사의 3분기 영업이익이 무난히 1조 원대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SK텔레콤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5,251억 원. 1년 전과 비교해 5.4%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KT는 41.3% 늘어난 4,549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KT의 경우 임금 단체 협상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 비용이 3분기에 발생했는데 올해는 2분기에 진행된 만큼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543억 원으로 0.8% 감소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진 신규 통합 전산망 구축에 따른 무형자산 상각 비용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통신업계에선 5G 가입자 정책 속 AI와 데이터 센터 등 신산업 성과가 주목됩니다. 통신사들은 인공지능 기반의 사업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통신사들의 요금제 전략이 변경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통신 독과점 체제를 지적하며 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미진했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통신비 인하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특히 LTE 요금제 이용자들은 5G 요금제 이용자들보다 더 비싸게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통신사들은 5G와 LTE 요금 역전 현상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GS건설이 자회사인 GS이니마와 GS엘리베이터 지분 매각에 나섰습니다. GS이니마는 꾸준히 흑자를 내왔을 뿐만 아니라 GS건설의 연간 영업이익 15%를 차지하는 등 효자 노릇을 해온 기업이라 시장에선 다소 의아한 반응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을 때 팔아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GS건설의 자회사 GS이니마 매각이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GS이니마의 인수 후보에 아랍에미리트 국영 에너지 기업인 타카와 캐나다 금융기관 퀘벡 주용기금을 선정됐습니다. 양사의 인수 제안서가 채택되면 내년 초에 매도 계약이 체결될 걸로 관측됩니다. GS이니마는 스페인 소재의 세계적인 스토리 회사로 지난 2012년 GS건설이 지분을 인수해 100% 자회사로 편입됐습니다. 작년 당기순이익은 522억 원,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17억 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차지하는 등 GS건설의 자회사 중에서도 알짜 사업체로 꼽힙니다. 그런데도 GS이니마를 매각하려는 이유는 유동성 확보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회사의 가치는 최소 1조 6천억 원입니다. 현금이 유입되면 GS건설의 부채 비율과 순차익금이 크게 감소하게 돼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걸로 기대됩니다. 현재 GS건설의 부채 비율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251.5%, 순차익금 비율은 63.5%로 지난해보다 13.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만약 GS이니마가 매각돼 1조 6천억 원의 현금이 생길 경우 GS건설의 순차입금 비율은 현재 63.5%에서 30.4%로 33.1%포인트 낮아지게 됩니다. 한편 GS건설은 지난달 25일 GS 엘리베이터 지분 매각에 관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상장 지수펀드 운용 과정에서 선물 매매로 1,3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신한투자증권이 회사채 발행 중단에 이어 ETF의 초기 자금 투자 및 호가 제공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내놓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ETF 출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거래 운용사들에게 기존에 약속했던 ETF 초기 시딩과 호가 제공이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운용사가 ETF를 신규로 출시할 때는 두세 곳의 증권사가 초기 설정액의 일정 부분을 공급하고 유통시장에서는 ETF의 가격과 실제 순자산 가치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호가를 제시하는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사고가 ETF LP 운용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만큼 통상적인 LP 업무 수행이 당분간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현장 검사가 진행 중이라 검사 기간에는 ETF 초기 시딩과 호가 제공을 잠정 중단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이 통화 플랫폼 T전화에 AI 전화 기능을 강화해 에이닷 전화로 서비스 명칭과 아이콘 등 브랜드를 변경합니다. 에이닷 전화는 기존 T전화에 에이닷 앱에서 제공하던 AI 기능을 추가한 서비스입니다. AI 비서가 전화에 최적화된 정보를 추천하고 스팸 피싱을 탐지하거나 통화에서 언급된 일정을 상기시키는 등 전화 통화의 전주구를 관리해주는 AI 개인 비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AI 예측 기능은 어디서 온 전화인지 미리 알려주고 대화 팁은 다음에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제안합니다. 대화 현황을 통해서는 최근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정리해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통화 녹음은 물론 녹음된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통역콜 기능을 통해 실시간 동시 통역을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